다음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세 가지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걸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한국말로는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 정답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에 대한 정답 레이블 혹은 라벨이라고 부르는 Y라는 데이터 정답상이 있는 상태에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예제 데이터인 엠닛 데이터를 생각해 보면은 이 데이터 각각은 하나하나가 28, 28의 가로, 세로 길이를 가진 어떤 이미지가 존재하는 거고요. 이 이미지 하나하나마다 이 이미지에 실제로 존재하는 글자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정답 레이블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학습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게 보여줌으로써 학습을 하는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학습이 끝난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문제가 어떤 이상값을 가진 문제,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딱딱 나누어 떨어지는 데이터에 관한 예측을 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거를 저희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방금 살펴본 엠닛 예제 같은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 해당 인풋 이미지 28, 28 사이즈의 위스 하이트를 가진 이미지에 존재하는 글자가 1인지 2인지 3인지 뭐 이런 걸 예측하는 문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측하는 결과값이 이산값이 아니라 어떤 연속값일 때 그런 문제를 회귀, 리그레션 문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3개월 뒤에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뭐 2억 1천만 원일 것인가, 2억 2천만 원일 것인가 이런 식의 선형적인 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회귀 문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딥러닝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방법론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95% 이상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구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알고리즘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인데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은 한국말로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경우 아까와 달리 정답 레이블 Y 없이 인풋 데이터 X만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처럼 어떤 예측을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숨겨진 특징을 찾아내는 것에 목표가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런 식의 보라색 동그라미 분포를 가진 데이터였다라고 한다면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는 이 세 개의 데이터는 다 동일한 어떤 보라색 데이터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그룹핑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A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어떤 B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C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이렇게 데이터에 숨겨져 있었던 특징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면은 어떤 저희가 대량의 뉴스 기사를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은 그냥 뉴스라는 데이터였지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어떤 뉴스는 경제 카테고리의 뉴스, 어떤 뉴스는 스포츠 카테고리의 뉴스, 어떤 뉴스는 기술 관련 카테고리의 뉴스 이런 식으로 그 뉴스라고 총칭되던 데이터들을 경제, 스포츠, 기술 관련 기사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게 될 경우 숨겨져 있었던 그 기사의 어떤 카테고리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비지도 학습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비지도 학습으로 파악한 데이터의 숨겨진 특징을 이용해서 지도 학습과 결합해서 지도 학습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리는 용도로 많이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은 PCA라고 부르는 주성분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딥러닝 쪽에서 사용하는 구조로는 오토인코더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강화학습입니다.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펴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는
약간은 다른 학습 방법론인데요. 앞서 살펴본 알고리즘들이 데이터 셋이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그런 정적인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은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 그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 스테이트에서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하고 이에 대한 보상, 리워드를 얻으면서 끊임없이 학습을 진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고 어떤 시뮬레이션 엔바이러먼트 환경에서 해당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상이라는 걸로 에이전트에게 알려주게 되고 이 보상에 기반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또 이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함으로써 타임 스텝이 뒤로 밀리면서 현재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냥 간단한 예로 생각해 보면은 알파고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강화학습의 예시인데요. 저희가 어떤 바둑을 플레이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가 바둑을 플레이하는 액션을 취한 다음에 만약에 게임이 끝났을 때 해당 바둑에서 이기면 플러스 1의 양의 리워드, 비기면 0의 리워드, 지면은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주는 식으로 이 바둑 에이전트라는 게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거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리워드로 받아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강화학습의 기본 컨셉은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하는 건데요. 이때 리워드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에이전트를 계속 갱신해 주게 될 경우 에이전트가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되게 어떤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즉 강화학습은 어떤 정적인 상태에서 이미 데이터셋이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environment라는 환경이 주어지면은 거기 내에서 직접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어떤 동적인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큐러닝이라는 게 있고 최근에는 큐러닝을 딥러닝과 결합해서 딥큐 네트워크라는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알파고 같은 경우도 이 딥큐 네트워크라는 기법에 기반해서 트레이닝이 되었습니다. 강화학습의 경우 어떤 게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환경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